자, 오늘은 이제 스플라인부터 해서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자유곡선입니다. 자유곡선이에요. 학생들이 간혹 주간반, 평일 주간반 학생들이 간혹 와가지고 이제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분명히 명령을 쓴 것 같은데 안 쓴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엔 명령을 써야 되는데 왜 안 썼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요. 단축키 때문에 그래요. 단축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X라인 있죠. 자, 보세요. X라인 그러면 뒤에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근데 저거 뜨기 전에 그냥 XL 엔터 쳐버리면 바로 명령어 들어가요. X라인이라고 다 안 쳐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렉탱글이라고 하잖아요. 사각형 REC 엔터 그러면 그럼 바로 렉탱글 들어가요. 이게 단축키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단축키를 너무 빨리 누르니까 마치 그거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반 학생들이 종종 물어봐요. 선생님, 분명히 이거 써야 되는데 안 쓰신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되게 천천히 보여줘요. 했어요 라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 X라인 그러면 이렇게 XL까지 써가지고 N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는 거죠. 이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를 제가 적어놨단 말이죠. 스플라인은 SPL, 도넛은 DO, 엘립스는 EL, 아크는 A, 이런 식으로 단축키에 적어놨단 말이죠. 이게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다 적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쓰면 속도가 배 이상은 빨라져요. 지금은 이제 잘 안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에. 네, 후반에 베타가 나왔어요. 정품 버전도 아니고 베타 버전이 나왔어요. 정품 버전 나오기 전에 베타 버전이 이렇게 나와요. 베타 3, 2, 1 이렇게. 제가 스타크래프트 처음 본 게 20대 후반에 베타 2 버전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품 나오기 전에 했는데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그죠? 타닥 타닥 타닥. 근데 캐드를 타닥 타닥 이렇게 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오락하냐? 그러고 이렇게 봐요. 무슨 캐드를 오락하듯이 하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게임할 때 다 단축키 쓰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단축키 써야 돼요. 타닥 타닥 타닥. 일부러 엔터를 제가 크게 쳐요. 일부러 엔터를 눌렀습니다 라고 청각적으로 좀 들으시라고 일부러 크게 쳐요. 일부러 키보드 크게 쳐요. 일부러. 자, 스플라인입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명령어를 써도 되고,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자, 어디 있을까요? 스플라인이 여기 있네요. 스플라인 명령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명령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법이란 뜻입니다. 눌러보면 피트 방법과 CV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피트와 CV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자가 대문자고 파란색이죠. 자, CV가 대문자의 파란색이죠. 그럼 내가 얘를 안 누르고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F 누르고 엔터 치면 피트 곡선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CV 쓰고 엔터 치면 CV 곡선이 되는 겁니다. 얘를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요. 자, 곡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트 곡선과 CV 곡선. 무슨 차이냐면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곡선 반경을 CAD가 계산하는 방식이 피트 곡선이고 CV 곡선은 정점과 정점을 입력하게 되면 이 정점을 통과하는 접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으로 계산하는 게 CV 커브예요. 자, 먼저 피트 커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피트 커브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메소드 CV 커브. 그러면 접선 반경으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립 모드가 나오는데 피트 커브는 그립을 통과하죠. CV 커브는 그립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접선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자, 골뱅이 50 50mm짜리 선을 이렇게 제가 쭉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복사할 겁니다. 자, 보세요. 스플라인 커브, 스플라인 메소드 피트 곡선. 자, 점을 통과하는 곡선 맞나요? 이렇게 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메소드 CV 커브는 접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CV 커브의 차이점입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똑같이 그립이 포인트를 통과하고 있지만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번에 도넛이요.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너츠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도너츠는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죠.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도넛은 여기 있네요. 도넛은 여기 있습니다. 자, 도넛. 그랬더니 CAD가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오브 도넛. 도넛의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안쪽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30. 그리고 엔터. 그러니까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오브 도넛. 도넛의 바깥 지름 50mm요. 그러면 자, 도넛이 그려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제가 50으로 주고요.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를 30으로 줬습니다. 어떤가요? 크기가 뒤집어졌죠. 그래도 괜찮아요? CAD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똑같은 치수죠? 네, 그러면 원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럼 뭐가 될까요? 이렇게 도트,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원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20짜리 하나, 서클, 반지름 30짜리 하나. 그 다음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안쪽이 반지름 20, 바깥쪽이 반지름 30.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지웁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20이 되는 거고 요만큼은 30이 되는 거죠. 자, 타원이라는 건 이렇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원을 이렇게 딱 찌그러뜨려 놓은 게 타원이 되는 거죠.
자, 타원을 그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방식이 있고 엔드 방식이 있습니다. 엘립스 그러면 타원 명령을 실행하면 엔드 포인트, 타원의 엑시스 엔드 포인트, 타원의 끝점. 자, 끝점 지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더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또 다른 끝점. 축의 또 다른 끝점을 지정하니까 distance to other axis. distance 거리란 뜻이죠. 다른 축의 거리, 즉 다른 축의 거리. 네, 이렇게요. 그럼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만 더 보세요. 엘립스, 그 다음에 센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달라고 해요. 센터 오브 엘립스. 자, 클릭. 그랬더니 축의 끝점,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그 다음 디스턴스, 거리, to other axis, 다른 축의 거리. 그러면 이와 같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원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타원이 언제 생기냐 이거죠. 타원이 어느 때에 생겨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봅니다. 제가 정투상이라는 걸 할 겁니다. 뭐냐면은 사물을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걸 그릴 겁니다. 이걸 정투상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정투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정투상이라는 걸 그릴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떤 걸 그릴 거냐면 가래떡 그릴 거예요. 가래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떡국떡을 만들듯이 이렇게 어슷썰기라고 하죠. 비스듬하게 썰은 단면을 그릴 겁니다.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레이어부터 하나 갖춰야 되겠네요. 자, 중심선 빨간색이고 센터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트림으로 지웠고요. 옵셋 10mm. 자,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으로 선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얘는 앞에서 본 거고 얘는 위에서 본 거고 얘는 오른쪽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중간이 원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떡국떡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중심선. 자,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자, 동그란 원입니다. 이렇게요. 동그란 원이에요. 앞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통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통은 어느 쪽에서 바라보든지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바라보면 원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를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죠? 떡국떡을 자를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겁니다. 이 각도가 30도예요. 45도로 자르시면 안 돼요. 45도로 자르면 타원이 아니고 서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얘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뾰족한 모습이 되겠지만 이 앞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 부분이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원 전체의 중심,
이 사선의 끝점 이렇게만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타원의 끝점, 끝점, 끝점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타원, 시작점, 끝점, 다른 쪽 타원. 보이시나요? 네, 이 끝점이 바로 여기가 돼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을 뿐이지만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타원이 돼 버립니다. 타원이 나오는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원통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떡국떡이 타원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아크예요. 홀을 그릴 건데 홀을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얘를 중심선으로 바꿀 거고요. 서클 반지름 50mm 제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선으로 이렇게 30도 방향, 120도 방향으로 사선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원도 지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실까요? 아크를 그릴 겁니다. 아크 명령을 쓰셔도 좋고 여기 리본 메뉴에 아크를 쓰셔도 좋아요. 여기 쓰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아크 명령어는 무조건 점 3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점 3개를 입력하면 아크가 그려집니다.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아크가 그려져요. 이걸 3포인트라고 합니다. 아크에 보시면 맨 위에 3포인트 있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아크 보시면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 센터 포인트가 있어요. 즉 홀을 그릴 때 시작점을 먼저 선택하느냐 중심점을 먼저 선택하느냐 이렇게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점을 눌러서 그리는 방법, 중심점을 눌러서 그리는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 입력하는 점과 두 번째 입력하는 점이 바뀌었죠. 다시 볼까요?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역시 두 번째 점이 바뀌었죠. 첫 번째 입력하는 지점과 두 번째 입력하는 지점이 바뀌었죠.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길이. 중심점, 시작점, 길이. 어떤가요? 똑같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3개하고 이렇게 3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6가지 방법, 아니 총 7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 간단하죠?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타트 센터 앵글.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각도. 자, 시작점, 중심점. 우리는 알아요. 요만큼의 각도가 120도인 거. 자, 120도. 그럼 딱 맞는 거 맞죠? 한번 해보실까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랭슨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랭스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길이란 뜻입니다. 거리란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거리가 아니고요. 호에는 2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호에는 2가지 거리가 나와요. 하나는 호의 길이와 다른 하나는 현의 길이 2가지가 나옵니다.
둘 다 나올 거예요. 둘 다 나올 건데 여기 아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의 길입니다. 아크 명령어에 있는 건 현의 길이고 얘는 디멘전에 있습니다. 치수에 있어요. 얘는 치수에 있고 얘는 호에 있습니다. 아크 명령어에 있고 아크와 관련돼서 랭슨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호에 있고 하나는 치수에 있습니다. 아크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명령어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의 길입니다. 자, 호의 길이란 얘기는 뭐냐면 원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의 둘레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원 둘레, 둘레로 돌아가는 길이 있죠? 네,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하고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뭐라 그러죠? 양 끝점의 최단 거리? 양 끝점의 최단 거리. 이게 현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악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현악기가 뭐뭐뭐 있죠? 가장 쉬운 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것들이죠. 그죠? 네, 현이 줄현자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딱 묶은 다음에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뭐 튕기거나 어쨌든 간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호가 이렇게 반원이잖아요. 양 끝점을 묶어서 가장 일직선으로 최단 거리를 당기면 이게 결국은 현이 되는 거죠. 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현은 줄현자예요. 양 끝점에서 최단 거리로 가는 거. 이게 현의 길입니다. 즉, 이 아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현의 길입니다. 양 끝점에서의 최단 거리. 그러면 이 호의 거리는 지름보다 클 수 있을까요? 지름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지름을 넘어갈 수 없겠죠. 맞습니까? 지름보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랭슨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한 85. 네, 여기가 85랍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86. 여기네요. 86. 한 87 정도 되겠는데요. 시작점, 중심점. 잘못 집었다. 시작점, 중심점 한 87. 요 정도 되네요. 86과 87 사이 정도 되네요.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반지름 50으로 해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이 100이죠. 딱 절반 맞나요? 다시 봅니다. 제가 이거 지름보다 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지름을 100.000001. 굉장히 작은 숫자만큼 더 키웠죠. 에라나요? 이해되시나요? 지름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죠. 지름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스타트 엔드 앵글. 이번엔 두 번째 점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죠?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 120도. 그럼 똑같이 찾아내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입니다. 디렉션, 다이렉션. 접선 방향을 뜻합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이에요. 마우스로 내가 방향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시작점, 그리고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라는 항목이 있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란 뜻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m.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군요. 다만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즉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세요. 제가 이걸 거꾸로 찍을 겁니다. 시작점, 끝점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지름 50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를 쓰실 때는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할 때 먼저 반시계 방향이 어디인가를 지정하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한번 해보실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과제물을 제가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먼저 X라인으로 선을 그립니다. 0도선. 그 다음에 60도 방향으로.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하나, 90도 방향으로 하나. 아니네. 30도, 150도네요. 이렇게. 0도, 30도, 90도, 150도. 자, 그 다음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안 바뀌었지? 그 다음 서클 원을 하나 그리면 되겠네요. 반지름 11. 그 다음 X라인 수평선 호리젠탈. 자, 요 끝에까지가 26mm 옵셋 26mm. 그 다음 여기 선이 있는데 요 선의 간격이 전체 폭이 6mm입니다.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맞추시고 필렛, 우리 지난 시간에 필렛 공부했었죠? 자, 필렛을 하면 선 정리가 깔끔해지죠. 트림으로 마지막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네, 얘는 이렇게 중심선입니다. 서클 지름 95mm. 자, 이 상태에서 트림 바로 하지 마시고 한 3에서 5mm 사이를 옵셋해 줍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왜 3에서 5mm를 더 연장하냐면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실제선이 아니고 가상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물체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는 겁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자, 7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맞추시고 자, 그 다음 옵셋 5mm. 자, 하나씩 또 다 옵셋 5mm 합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5mm 한 얘는 지우시고요. 그 다음 이 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엔터 안쪽에 있는 선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림
자, 펜스로 지금 잘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필렛으로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하실 땐 확대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 호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아크를 모를 때 그리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이에요. 그죠? 두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점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22mm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점에서 중심점까지 거리가 22mm란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원을 그립니다. 22mm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립니다. 지금 나온 이 궤적이 이 점에서 전부 다 22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의 궤적이 여기서 전부 다 22mm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 이 두 개의 교차점이 바로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원이 그려지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22 맞나요?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거꾸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즉 이 점에서 22 떨어져 있고 이 점에서 22 떨어져 있으며 교차하는 지점이란 뜻이죠. 서클 반지름 22.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게 아크를 모를 때 쓰는 방법이고, 자,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이렇게 갑니다. 시작, 끝, 반지름 22 엔터. 시작, 끝, 반지름 22 엔터. 다시 시작, 끝, 22 엔터. 시작, 끝, 22 엔터. 다시 시작, 끝, 22 엔터. 그러면 모양 나오죠. 얘가 아크를 응용한 예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정 명령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게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 좋습니다. move, 이동, 사물을 이동시킬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rotate, 사물을 회전시킬 때 쓰는 명령어예요. scale, 축척이라는 단어로도 있지만 크기란 뜻입니다.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 erase, 삭제, 지우개. 이렇게 네 개가 기본 명령어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네 개가 기본 명령어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파생되는데 copy는 이동 명령어랑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복사를 하는 거예요. move는 내가 이동한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거에 비해서 복사는 내가 지정한 점까지 복사를 해버립니다. copy는 똑같아요. mirror는 대칭이고요. array는 배열입니다. 이거 다 copy 계열의 명령어들이에요. 이동, 복사, 대칭, 배열 이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다 array 하나 가지고 copy 하나 가지고 다 가능해요. 그 다음 rotate와 관련된 명령어는 없어요. 스케일만,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기죠. 스트레치가 늘리기입니다. 늘리기.
length는 길이. 우리 extend 공부했으니까 건너뛰우자고요. 자, erase는 지우개, break는 끊기, trim은 건너뛰고, explode 분해, 얘는 join, 결합. 끊어진 거를 다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같지 않다라고 써놨습니다. 반대되는 명령어예요. 끊고 자르고 분해한 거를 거꾸로 다시 연결해주는 명령어가 join입니다. divide, 얘는 좀 별도로 가요. 등분, measure, 분할, 포인트, 점, p타입, 점 유형, 점 모양으로 갈까요?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전부 수정 명령어예요. 자, 먼저 mov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자, 이제부터 해야 될 명령어들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move, rotate, copy, mirror, scale, stretch, array, trim, explode. 자, 트림 안쪽에 보면 extend 있고요. 필렛 챔퍼 있고요. 그 다음 브레이크, 그 다음에 조인. 다 여기 있어요. 자, 이동하기.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라는 건 기준점이에요. 자, 클릭했습니다. 세컨 포인트. 이동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했어요. 기준점 지정합니다. 골뱅이 200만큼 180도 방향. 골뱅이 200만큼 0도 방향. 내지는 내가 적당한 위치로 이와 같이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카피입니다. 복제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무브랑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세컨 포인트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명령어가 안 끝나네요. 계속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복사가 되네요. 다 끝났으면 엔터.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니, 원으로 갈까요? 반지름 20인 원. 자, 카피. 기준점을 원의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되겠군요. 골뱅이 40만큼 0도, 골뱅이 80만큼 0도, 골뱅이 120만큼 0도, 골뱅이 160만큼 0도. 지금 제가 딱 4의 배수씩 복사하고 있죠. 맞나요?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이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레이라고 해요. 배열이라고 합니다. 카피 기능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그게 배열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카피 선택하고 원의 중심을 잡았는데 여기 배열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레이 명령어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이 쓰니까. 자, 어레이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투 어레이. 어레이할,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몇 개를 복사할 건가요? 5개 할 겁니다. 이때 말하는 5개란 얘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5개가 됩니다. 즉 얘까지 포함해서 5개란 뜻이에요. 캐드는 늘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엔터. 그랬더니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세컨 포인트 O와 피트. 세컨 포인트는 원점에서 2점까지의 거리를 세컨 포인트라고 합니다. 피트는 원점에서 전체 거리를 말해요. 자, 세컨 포인트 제가 30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0mm 되는 지점에 찍겠습니다. 아, 더 크게 해야 되겠군요. 50mm. 엔터.
그러면 50mm 간격으로 5개가 복제가 됐습니다. 자,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잡고요. 어레이 똑같이 5개를 하는데 이번엔 P2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세컨 포인트는 그 다음 점으로 가지만 P2는 전체 거리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많이 써요. 두 가지 다 많이 씁니다. 단순히 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내가 어레이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과 전체 거리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 이거 다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어레이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자, 미러는 잠깐 띄워놓고 어레이부터 보죠. 카피의 어레이를 봤으니 이번엔 어레이 명령을 써보죠. 자,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명령어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렉탱귤러 어레이가 있고 패스 어레이가 있고 폴라 어레이가 있습니다. 자, 어레이 그러면 제일 먼저 객체 선택하라고 떠요. 그 객체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어떤 배열을 할 건지 물어봐요. 렉탱귤러인지 사각형인지 패스 경로인지 폴라 원형인지. 자, 먼저 렉탱귤러요. 딱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객체가 딱 들어갑니다. 이때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컬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복제되는 걸 말합니다. 로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이렇게 10칸이 만들어지겠죠. 5개. 자, 얘도 마찬가지. 뭐 10개 그러면 10줄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뭐 3개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될 것이고요. 비트윈은 간격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템과 아이템 그 사이를 우리는 간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캐드나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럼 간격이 뭐냐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가 간격이에요. 우리나라의 간격은 요 사이, 요만큼을 간격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개념적으로 간격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어레이를 하면 많이 혼동을 느끼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간격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간격이라는 건 아이템의 끝에서 아이템의 시작점까지 여기가 간격이에요. 그런데 캐드는 아이템의 시작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 이걸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절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40. 그러면 자, 어떤가요? 반지름이 20이었죠? 그러니까 40mm 하면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거죠. 시작부터 그 다음 시작까지라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 60mm, 60mm. 자, 여기 있는 레벨은 무시. 이건 Z축 방향입니다. 이건 Z축 방향이에요. 그 다음 Associative라고 하는 이 값을 켜시면 안 돼요. 이거 끄셔야 됩니다.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 배열을 할 때 쓰는 건데 우리는 연관 배열 안 써요. 자, 클로즈. 그러면 어때요? 배열된 거 맞습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형 배열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X라인을 이용해서 0도, 30도, 60도, 90도.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클, 반지름 10mm.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어레이. 자, 폴라 어레이입니다. 자, 객체 선택하랍니다. 선택하고 엔터. 원형으로 돌아야 돼요. 원형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의 중심점,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배열의 중심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원형으로 배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이템의 개수가 6개입니다. 각도 60도입니다. 하나가 30도이니까 두 개가 60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12개로 늘려볼까요? 그러면 자, 각각의 간격마다 배열이 들어간 거 맞습니까? 자, 로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5개.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는 굳이 줄 이유가 없죠. 그 다음 레벨도 줄 이유가 없고요. 자, 클로즈 어레이. 그럼 배열된 거 맞습니까? 자, 먼저 X라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X라인 0도 90도. 안쪽에 원이 있네요.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 나머지 필렛 트림. 이 수평선 이 수직선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얘가 왼편으로 15mm, 옵셋 15mm, 다시 17.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제 얘 지워도 되고, 서클 반지름 6mm, 다시 서클 반지름 8mm. 자, 그 다음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는 거예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는 겁니다. 트림 이렇게요. 옵셋. 자, 이거 하기 전에 얘부터 할까요? 옵셋 3mm. 트림으로 선 지우고, 다시 트림으로 지우고, 필렛. 자, 됐죠? 그 다음 서클 53.5mm, 다시 서클 60mm. 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옵셋 1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 자, 트림으로. 자, 그 다음 필렛. 그 다음 어레이. 선택하고 원형 배열이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의 개수가 4개. 다시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의 개수 12개. 맞나요? 네.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죠.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그 다음에 중심점으로 바꿨고요. 제일 안쪽부터 갑니다.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 서클. 자, 여기서부터네요. 제일 큰 게 반지름 20이네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옵셋 3mm 트림으로 한 번 더 자르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중심선을 그렸고요. 옵셋 3mm 트림으로 잘랐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얘만 가지고 돌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반지름 20. 자, 트림으로 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만큼이 더 가야 돼요. 요만큼이 더 가야 됩니다. 요만큼이 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삭제. 얘도 삭제. 얘도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자, 어레이. 자, 여기 좀 끊어볼까요? 아니, 옵셋 3mm 트림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인데 중심점은 여기 있죠? 어떤가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만큼이 어디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을 생각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선 연장해 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림.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번에가 제일 중요해요. 서클 반지름 4mm, 서클 반지름 5mm. 그 다음에 좌하단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수량이 4개입니다. 그런데 이 터진 방향이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과점을 보세요. 돌아갔나? 안 돌아갔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로테이트 아이템을 껐다 켰다 하셔야 돼요. 아이템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끄면 자, 이렇게요. 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물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경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배열은 종종 사용해요. 뭐 회전 배열까지야 많이 쓰지만 패스 어레이 같은 경우는 종종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플랜트를 설계할 겁니다. 공장을 설계할 건데 그 중에 컨베어 벨트를 설계할 겁니다. 자, 500mm, 그 다음에 500mm, 다시 500mm, 1000mm, 500mm, 800mm, 2000mm. 자, 공장의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얘를 다 조인할 겁니다. 조인할 거예요. 연결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먼저 조인부터 알아보죠. 우리가 아직 조인을 공부 안 했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조인이라는 명령어부터 알아봅니다. 이 조인은 트림이나 브레이크나 혹은 익스플로드 등으로 끊어진 선을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하나로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인, 그 다음 제가 트림을 했습니다. 라인을 그려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하나의 선이었지만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이만큼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선상에 있는 거 맞나요? 네, 조인. 조인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조인이에요. 캐드가 물어봅니다. 소스 오브젝트 선택하고 나머지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연결된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봅니다. 제가 얘를 레이어가 없네요. 레이어를 만들어 주죠. 중심선이고 빨간색이고 센터로 바꿨습니다. 얘를 바꿨습니다. 조인 선택하고 엔터. 어떻게 되나요? 연결이 됐으니까 원본이 지닌 색상의 레이어를 쫓아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렉탱을 그렸습니다. 사각형입니다. 얘 분해할 거예요.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는 여기 있습니다. 요명영어예요. 분해. 자,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네, 조인. 같이 그냥 선택합니다. 엔터. 연결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라인. 선들을 그냥 이렇게 그렸죠? 조인. 동시에 선택합니다. 자, 연결된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얘네들을 조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인.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으로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를 필렛으로 곡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200. 자, 이렇게 반지름을 200을 줬습니다. 그러면 컨베어 벨트의 제품이 이렇게 흘러서 가는 거죠. 자, 옵셋 50mm. 50mm면 충분하겠죠? 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이 선은 중심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여기다가 렉탱을 그려보겠습니다. 렉탱. 골뱅이 5,100. 너무 작네요. 렉탱글 20,100. 네. 라인. 자, 이동하기. 네, 이렇게 제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얘가 룰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셋 뭐 2mm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레이. 패스 어레이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패스 커브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됩니다. 간격이 나와요. 50mm. 이렇게 50mm 간격으로 쭉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경로를 따라서 5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복제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미러입니다. 자, 제가 스플라인으로 선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미러는 대칭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물감에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풀고 딱 절반 접었다가 펼치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대칭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걸 했었을 겁니다. 네, 바로 그걸 미러라고 합니다. 대칭이라고 하고 종이를 절반 접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이렇게 접은 선이 나오겠죠. 그걸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미러 라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멀리 만들어질 거고 미러 라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얘도 이렇게 가까이 붙은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미러는 여기 있습니다. 미러 객체 선택하고 엔터.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자, 아이고. 두 번째 점을 찍으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미러 된 거 보이시나요? 오늘 공부한 엘립스, 근처점, 서클, 근처점. 자, 그러면 나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미러는 이 대칭선을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미러가 달라집니다. 자, 미러 대칭선을 그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대칭이 알아서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미러 선택하고 엔터. 자, 미러를 했는데 맨 끝에 뭘 물어보냐면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걸 yes를 하면 얘가 원본이잖아요. yes. 그러면 원본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다시 볼까요? 미러 대칭점 지정하고 yes. 그러면 대칭이 이동이 되는 거고 미러 그 다음에 no. 그러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로테이트예요. 물체를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는 여기 있네요. 먼저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기준점 잡아주고요. 자, 회전 각도 지정해 주면 회전된 거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방향 지정하면 됩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방향 지정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각도 따지지 않고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45도 그러면 현재 각도에서 45도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세요.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 90도 그러면 현재 각도에서 90도를 더 회전시키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절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입력한 각도로 더 회전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 보시면 여기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란 뜻으로 90도. 자,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카피 90도. 복사된 거 맞나요? 로테이트 카피 180도. 그러면 선들이 늘어나겠죠. 자, 이번엔 과제물을 풀어볼 건데요. 자, 이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이요. 자, 보시면은 자, 요 각도가 있었죠? 자, 봅니다. X라인 0도 선 하나, 90도 선 하나. 옵셋 50mm. 자, 이렇게 두 개는 0으로 가고 옵셋 20mm, 옵셋 150mm, 옵셋 10mm. 자, 필렛 반지름 0. 그 다음 옵셋 18. 트림으로 지우고.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선을 지웠었죠. 이제 안 지워도 돼요. 로테이트. 자, 얘가 이렇게 가죠. 플러스 방향입니다. 10도. 얘가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10도. 필렛. 금방 만들어지죠. 우리 이거 그릴 때 좌표 썼었단 말이죠. 좌표 안 쓰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과제물이요. 우리 이거 예전에 이과제물 할 때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과제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62mm. 자, 필렛.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죠. 옵셋 30mm. 옵셋 39mm. 그 다음 옵셋 41mm. 자,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에 서클 반지름 39mm, 서클 반지름 22.5mm. 자, 여기 라인이 65도예요. 로테이트 카피 65도. 자, 어떤가요? 금방 되나요? 네,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필렛으로 마무리.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없어도 되겠고요.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101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101도. 그 다음 여기서 다시 37도. 로테이트 카피 37도. 근데 여기 선의 길이가 10mm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어디랑 일치해요? 이 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동하기. 그러니까 여기도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특히 이 부분 많이 어려웠을 텐데 로테이트를 이용하면 많이 쉽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얘네들은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32mm,
서클 반지름 46.4mm, 옵셋 64mm, 다시 옵셋 72mm, 서클 반지름 10.4mm, 그 다음 옵셋 10.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나머지 필렛으로, 다시 서클 반지름 20. 얘 없네요. 옵셋 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나머지 필렛 반지름 32mm. 자, 필렛 반지름 0. 자, 여기까지는 기본 도형이 됐습니다. 자, 옵셋 3mm만. 그래서 트림으로 자를 거 잘라주고요.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를 거 잘랐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를 걸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이 각도가 51도예요. 로테이트, 중심점 클릭하고 카피 51도. 다시 로테이트, 중심점 잡고 카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49도. 자,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음 서클 반지름 7.2, 옵셋 7.2. 자, 매치 프로퍼틱스, 뭔가 틀어졌다. 네.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좀 끊어 보자고요. 나머지 필렛, 다시 서클 반지름 16. 여기가 자꾸 미드 포인트가 걸리는군요. 옵셋 16. 자, 옵셋 3mm, 트림으로 다시 옵셋 3mm, 다시 트림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역시 트림으로 조금 자르고 필렛으로 정리. 얘 안 끊어졌네. 얘도 트림으로 좀 끊고, 필렛, 서클 TTR 반지름 16,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렇게 이런 중심선들 로테이트 카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로테이트. 자, 라인을 역시 제가 그렸는데 이걸 각도를 알지 못해요. 절대 각도 45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절대 각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게 레퍼런스 기능입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면 레퍼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레퍼런스가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입력받은 어떤 각을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로 회전시키는 것, 그게 로테이트의 레퍼런스의 개념입니다. 레퍼런스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참조할 만한 각도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얘에 대한 각도를 알면 좋지만 모르면 이렇게 원점과 반대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각도를 지정해 주면 절대 각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45도입니다. 45도를 90도로 바꿔주세요. 이렇게요. 내가 각도를 알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내가 각도 알아요.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30도인데 이거 45도로 바꿔주세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린 선의 이 각도를 몰라요. 로테이트, 그럼 레퍼런스를 하고 원점 클릭하고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각도를 입력하면 그러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지정하고 레퍼런스, 기준점과 그 반대점, 그리고 각도 입력. 그러면 정확한 각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자,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커서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라인 그리고 확대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보일 겁니다. 자, 라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 중간에다가 이와 같이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을 중간에 가도록 그린 다음에 여기 이 테두리 선을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바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그림에서 이쪽이 북쪽이에요. 여긴 방위 표시가 없죠? 네, 근데 임의적으로 우리가 딱 약속을 했습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쪽이 북쪽이죠? 네. 바로 일조권에 관련돼서는 여기하고 따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축척 나오죠? 500분의 1. 현재 이 도면은 500분의 1 도면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북쪽이 이쪽입니다. 라고 방위를 알려줘야 되겠죠. 방위 그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 다음에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폭이 4mm예요. 옵셋 4mm. 그러면 여기는 2mm가 되겠죠. 자, 필렛, 익스텐드, 여기 삐져나간 건 트림으로 자르고. 자, 방위 표시된 거 맞습니까?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원래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방위 표시가 끝나겠죠. 다시 텍스트 글자 쓰기.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높이 8mm 여기다가 북쪽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이러면 방위 표시가 끝나요. 근데 아직 우린 글 쓰는 거 안 배웠죠? 해치하는 거 안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서클 반지름 10mm 각도를 15도로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필렛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 연장해 볼까요? 다시 필렛 얘하고 얘하고 트림으로 자르고요. 다시 필렛 얘하고 얘하고 트림으로 자르고요. 다시 필렛 얘하고 얘하고 다시 필렛 트림으로 또 자르고 이렇게요. 여기에
해칭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뭐 약식으로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그 다음에 30도 방향, 아니 15도 방향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만 놔도 폼 잡을 데 없어요. 자, 우리는 얘를 쓸 겁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 여기 있는 이 면이 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를 하죠. 자,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합니다. 얘가 0도가 되도록. 그래서 북쪽 방향이 이쪽입니다 라고 찾아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쓰던 예제입니다.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쓰던 예제인데 보세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봤던 88-6번 대지. 근데 어떤가요? 여기 북쪽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지금처럼 찾은 겁니다. 건축 도면 그릴 때 방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조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 예제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리고 10,10짜리인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역시 베이스 포인트 물어봅니다. 자, 배수입니다. 배수를 쓰는 거예요. 2배 커졌나요? 다시 스케일 3배, 그러면 이렇게 배수로 커집니다. 스케일 0.5배,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스케일 예를 들어서 제가 3배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 나누기 3으로 이렇게요. 3분의 1로 줄여주세요. 3배 키웠으니까 3분의 1로 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 나누기 3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그 다음 카피 3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복제됐나요? 스케일 카피 2배. 그러면 크기에 맞춰서 복제가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이즈는 모르지만 10mm로 맞추고 싶어요. 지금 현재 여기 사이즈를 우리가 모르죠. 이걸 10mm로 맞추고 싶어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도 레퍼런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레퍼런스 크기를 몰라요. 그러면 기준점과 그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실제 크기로 조절할 수 있어요. 10mm. 그러면 정확한 사이즈대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스케일 레퍼런스 지금 현재 10mm입니다. 이걸 100mm로 맞춰주세요. 이런 식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100mm입니다. 50mm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레퍼런스로도 얼마든지 스케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얘를 불러왔습니다. 원래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7mm예요. 아니 210mm. A4 사이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4 사이즈가 아니에요. 스케일 포인트 클릭해주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210mm입니다. 줄어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몇 배 작아진 거예요? 500분의 1로 작아진 거죠? 다시 한번 스케일 합니다. 스케일 클릭하고 500배. 자, 주몰.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비로소 1대1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나머지 이제 지우고 그 다음 서클 10mm. 네, 요만해요. 10mm 하면 요만합니다. 라인 쿼드란트 다시 라인 옵셋 4mm 옵셋 2mm 필렛 자, 스케일 얘가 대략 100분의 1 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0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동하기 로테이트 선택하고 레퍼런스 원점에서 반대점까지가 0도. 그럼 길이를 한번 재보자고요.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자, 여기 단시 100, 1000, 16,000 얼마 나오네요. 실제 길이는 얼마냐면 한 19,000 얼마 돼요. 16,950 나오네요. 자, 16,223 232 거의 비슷하죠? 네, 도면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실측을 나가는 겁니다. 현장 실측 나가서 치수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수가 마저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스케일 얘가 16,950입니다. 스케일 클릭하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2. 아이고, 맞나? 950이네요. 다시 스케일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 그럼 이제 치수 딱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면 지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캡처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똑같이 작업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